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과 주식 상승에 큰 장애물이 허물어져 가는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흉흉한 의견도 코인리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언급을 드렸던 렉트 캐피털이라는 트레이더이자 분석가가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즌이 작년 12월에 이미 끝나버렸다. 알트의 시즌 종료를 충격적이게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작년 12월에 약 5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최저였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즌 종료를 얘기하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소한 뭐 40% 이하나 뭐 언저리 정도 오면 이제 뭐 끝났네 말았네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55%라는 높은 숫자에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리네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지만 만약이라도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온다면 비트 도미넌스가 무려 70%까지 다시 치솟아야 된다. 비트만 막 독주를 하고 알트코인은 뭐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가만히 한번 제가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직업이 트레이더입니다. 최근에 나 알트코인으로 선물을 하고 단타를 치다가 큰 손해를 보고 조금 타격을 입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아무런 정황은 없습니다. 제 추정이긴 한데요.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트레이더도요. 최근에 알트코인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이 뭐 배율을 좀만 잘못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번에 엄청난 많은 청산 물량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손해를 보면요. 사고가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약간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소심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정황이 포착된다. 뭐 저만의 상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의 의견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본인의 소신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된다. 남의 의견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퍼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 저의 퍼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코인 주식 상승을 가로막은 큰 장애물 하나가 오히려 제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이요. 우리 뉴스에서 숱하게 들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디어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가 돈 빌릴 때, 기업이 빌릴 때, 가게가 빌릴 때 다 여기에 근거해서 빌리지 기준금리는 기준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4.8%까지 갈 때 또 온갖 사람들이 5% 간다, 6% 간다,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뭐 7% 시대 준비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서서히 잡혀서 뭐 4.4%까지 지금 떨어져 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가 미국이 많이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이 더 적은 거죠. 수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적자 마이너스니까 데이터가 지금 안 좋아진다.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점이 있고요. 또 PMI에서 서비스 지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 서비스업 지수도 최근에 나왔더니 이렇게 좀 올라가려 하다가 다시 꺾였잖아요. 물론 50 이상에 있어서 확장 국면이긴 한데 이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나쁜 게 좋은 거야. 좀 이게 떨어져 줘야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할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분은 재무 보니까 국채를 가지고 마법을 부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분을 보면요. 트럼프의 마법사, 이제 마법을 많이 부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니 렐런처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시장 금리도 잡았었고요. 트럼프의 자존심까지 세워줍니다. 뭐 충신이 된 거죠. 저는 이거를 보고 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한 적이 없다라고 참 재밌는 발언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페드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었던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보스 포럼 전화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페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 오펙은 석유값 내려야 한다. 우리 숱하게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봤어도 안 본 거고요. 뭐 정말 귀를 딸랑딸랑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나와 대통령이 집중하는 것은 10년 국채 수익률이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 이런 사소한 거 이렇게 간섭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금리를 조정할 거다. 그러면 뭐 요것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린 이제 계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 이제 재무장관이었죠. 제니 렐런이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권고 사항보다 훨씬 찍어냈었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금리 상황에서 고금리 채권을 발행을 남발을 하면요. 30년짜리를 뭐 30년간 고금리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뭐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채를 워낙 많이 찍어냈더니 이제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기 채권 엄청 많이 찍겠네. 10년물짜리, 20년짜리. 그러면요, 많이 찍으면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니까 장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시장 금리가 막 치솟았던 겁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재무부의 스캇 베센트가 분기별로 국채의 수급을 발표를 하거든요. 자,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2년짜리, 이건 단기죠.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은 장기인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장기를 많이 찍어낼 것이다. 이 장기를 많이 찍어낸 게 아니라요. 그냥 컨트롤 C에서, 여기 세 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완전히 똑같이 했습니다. 그쵸?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 채권, 아직도 나 그냥 예전 하던 대로 많이 찍을 거야. 이 기존이랑 똑같이 한다는 게 많이 찍는다는 거고요. 장기 채권, 그냥 똑같이 할 거야. 이 말인 즉슨 더 많이 안 찍을 거야. 요게 이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많이 안 찍는다는데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게다가 시장을 더 안심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몇 분기 내내 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거야. 원래는요, 분기 계획이니까 분기만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몇 분기 정도는 이 정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 25년 내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즉, 장기채를 더 많이 찍어서 뭐 혼선을 주거나 뭐 가격이 떨어지게 하거나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컸던 첫 번째 퍼즐, 시장 금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부라든지 기관이나 개인들 다 낮은 금리로 조금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은행 규제 완화할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을 풀어줘서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대출도 빌려주고 남는 돈으로 국채도 사게 하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 즉 유동성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요. 예전의 여파로 유동성을 줄여가고 있는데 이게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됐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주식과 코인에 자금이 올라가겠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요. 그래서 이 스캇 베센트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은 국채를 제값받고 팔고 싶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열심히 팔아서 AI 쪽이랑 코인이랑 주식 쪽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뭐 주체는 뭐 정부가 되고 기관이 되고 개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요거를 결국은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시장 금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 외에도요. 지금 시즌 종료를 외치기에는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또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오랜만에 또 MVRV G-스코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MV가 현재 시장 가격이고요. RV는 뭐 실현 가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균 사람들의 매수 단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1보다 떨어진다.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미만이면 굉장히 사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노란색이 MVRV G 스코어입니다. D라는 거는 이제 극단적인 편차는 다 빼버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게 안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전고점 있죠. 여기 다 뾰족뾰족하지만 가장 높았던 즈음 한 7 근처는 그래도 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서 비비적 되고 있죠. 17년도 2월에도 비비적 됐었고 21년도 2월에도 비비적 거렸는데 여기에서 시즌이 끝났다? 글쎄요. 언제가 뭐 최고점일지 모르지만 이게 룸이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연기금이나 국가들이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균 수익률에는 모든 시장의 기관 참여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관 참여자들이 적었는데도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기관들, 연기금들은 웬만하면 비트코인 안 팔 거거든요. 결국은 요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좀 상승을 앞두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트레이더 한 분이 18년부터 24년까지 계절적인 패턴을 비트코인으로 분석을 해줬어요. 이 주황색이 이런 6년, 7년간의 이제 매월 어떻게 움직이는지 평균을 나타냈고 이 초록색이 25년도인데요. 지금 2월 달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데 위치해 있죠. 예전에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이번 25년도는 뭐 트럼프 당선 때문에 올라왔다 떨어지고 좀 과열되면 결국 또 꺾입니다. 뭐 대략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2월, 3월, 4월, 5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은 더 좋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시즌으로 볼 때 그래서 요 정도 즈음에 뭐 조금 위기가 올 수는 있겠죠. 셀인 메이 뭐 해서 이때 좀 재미가 없다가 나중에 한 저도 항상 9월쯤에는 항상 좀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도 이때도 한번 좀 위기가 올 수 있겠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18년부터 24년이면요. 안 좋은 시기까지도 사실 다 넣어놓은 겁니다. 18년, 22년 최악의 시기 다 들어간 시즌 이 패턴조차도 평균을 낸 게 이 정도니까요. 여기서 포기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달러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107 굉장히 높은 수준에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뭐 22년도, 23년 힘든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높죠. 근데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 2017년도 내내 떨어졌었는데 사실 올해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조금은 완화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강달러가 미국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21년도 불장 때도 꽤나 아래쪽에서 한 90 언저리에서 놀았던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뭐 107이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기 그 AI가 분석을 할 때 그냥 적극 매도 구간입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높다.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 자체가 기적적인 거고요. 사실 좀 빨리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뭐 블랙락이다 또는 뭐 트럼프 덕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많은 고래들이 현재 포모를 느끼면서 물량을 사고 있어요. 우리가 퍼드를 느낄 때 대부분의 이제 고래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이게 다 가져오지도 못할 만큼 크라켄에서 뭐 이 고래 몇 마리가 비트코인을 5천 개씩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다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도 알트코인도 뭐 담아 넣더라고요. 여기 솔라나도 사서 자기 지갑으로 넣고 이더리움도 사고 XRP도 사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훨씬 많은 돈을 넣었고요. 이제 메이저 알트에도 여기에는 좀 덜 하지만 뭐 그냥 소액 뭐 한 5%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 크라켄 고래뿐만 아니라 그냥 한눈에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보라색 팍팍 튀는 게 USDC가 이 거래소로 들어온 물량입니다. USDC가 왜 거래소로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코인 사려고 들어온 거고요. 여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산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USDC의 물량을 나타낸 건데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요. 놀랍게도 22년 5월에 테라루나 사태 때 그리고 여기도 이제 FTX 사태 이후에 굉장히 재미없는 23년 초, 요때 버금갈 정도로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다고요? 코인 살려고. 알트코인도 여기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 기간 전체가 130억 빌리언이 아니라요, 하루에 130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어요. 약 200조 원 가까이가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퍼드를 느끼고 도망갈 때 사실 이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들어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 드디어 기관들이 포모를 느끼고 있구나. 이 차트를 보면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눈에 보입니다. 블랙락이요.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를 처음으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뭐 당연히 상장이 돼 있겠는데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가 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락 입장에서는요, 아직 비트코인도 덜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드디어 블랙락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단일 기관으로 올라갑니다. 기존 1위는 이제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쓸데없는 거 이미 시즌 다 끝났는데 이더리움 막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블랙락이 그래도 세계 최고인데요. 고객들에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다 끝난 거를 세계 1위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 이더리움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만족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제 블랙락은요, 좀 큼직큼직한 거 위주로 가고, 이제 RWA 세상으로 간다면, 이제 나머지들은 좀 밑에, 이 뭐랄까요, 상어나 고등어들 먹이도 줘야죠. 그게 알트코인입니다. 이 버튠이라는 스웨덴 디지털 자산 운용사도 과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ETP를 출시를 한 데 이어서 이제 아발란체와 에이다까지 ETP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왜요? 개미들은요, 결국은 알트코인 사야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거든요. 결국은 알트코인 폭등을 통해서 수수료 장사해야죠.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FDIC 은행들에게 이제서야 암호화폐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그것도 계획입니다. 이제 은행들은 코인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뭐 좀 ETF도 팔고 싶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해서 수수료도 좀 먹고 싶고 이제서야 문이 열렸다. 근데 은행들이 맛도 안 봤는데 문 닫아버리고 알트 시즌 종료 이렇게 끝날까요?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그래서 매크로나 과거 통계나 사례를 통해서 잘 공부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요. 대충 공부해서 단타를 치고 넘기시기엔 심각하게 아까운 해입니다. 5년 후의 시점에서 아마 지금을 바라보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올해 큰 수익을 벌고 싶으시다면 엄청난 공부와 에너지를 이 코인 공부에 쏟아 부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